오늘 이 군체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잘해 주셨어요. 전지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전지현입니다. 오랜만에 영화로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1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부탁드릴까요? 구기현 씨. 예, 안녕하세요. 구기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리 배치가 위험한 배치예요. 지금 구기현 씨가 무슨 얘기만 하거나 행동만 하면 전지현 씨가 빵빵 터지고 있어서 구기현 씨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전지현 씨 괜찮아요? 네, 저 너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창욱 씨. 네, 안녕하세요.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현빈 씨. 네, 안녕하세요.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신록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실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수 씨. 네, 안녕하세요. 배우 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군체 연출 맡은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상호 감독님과 6 주역 배우분들이 인사를 마쳤는데 제가 아까 포토타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6 배우가 진짜 모두 작품을 이끌어 나가시는 배우분들인데 이렇게 한 작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지금 기대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연상호 그리고 또 감독님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죠. 좀비 마스터의 귀환입니다. K-좀비의 탄생을 전 세계에 알린 부산행을 시작으로요. 또 붕괴 이후의 세계를 그렸던 반도 그리고 그에 이어서 군체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연리버스의 좀비 세계관이 이제 5월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감독님, 군체로 또 얼마나 놀라운 재미를 선사할지 궁금하거든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일단은 군체 관심 가져주시는 여기 오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군체는 좀 그전에 제가 작업했던 또 부산행과 반도의 재미 같은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자 또 그 전에 만들었던 제 작품하고는 다른 새로운 좀비들이 등장을 하고 그 좀비들이 보여줄 또 새로운 재미를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새로 왔는데 이번에 또 다른 새로운 재미를 만나볼 수 있을 텐데 특히 이제 군체라는 제목 자체가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하거든요. 제목에 담긴 뜻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군체는 같은 종류의 개체가 많이 모여서 공통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집단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인간 사회와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감염자들의 특징을 반영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 지금 순간적으로 인강을 듣는 줄 알았어요, 감독님. 네. 아주 살짝 당황해서 조금 읽었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작 보고회 군체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좀 파헤치는 잠시 후에 그 제작기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군체에 함께 하는데요. 이분들이 함께 한다는 점만으로도 우리가 극장에서 군체를 봐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갑자기 또 이게 궁금해졌어요. 감독님, 이 캐스팅이 완성이 되고 나서 감독님 소감이 어땠을지,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영화 감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는 그 10년 전에 연상호에게 돌아가서 10년은 너무 적네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과 영화를 찍게 된다라고 20년 전에 연상호에게 알려주고 오고 싶은 안 믿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소리지?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캐스팅 될 때마다 굉장히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배우분들도 아마 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큼이나 연상호 감독님과 작업을 하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군체에서 쫓고 쫓기는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감염자 대 생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존자의 리더
권세정 스틸부터 만나보시죠. 네, 전지현 씨를 11년 만에 스크린을 통해서 만납니다. 11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소감과 복귀작으로 군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오랜만에 이제 영화로 돌아오니까 정말 너무 설레고요. 저는 특히 이제 평상시에 감독님의 찐팬으로서 정말 감독님의 작품으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더 좋기도 하고요. 뭐 군치를 선택한 이유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작품에서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다는 기회도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주저없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지현 씨가 지금 안 할 이유가 1도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전지현 씨는 모든 감독님들이 또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또 뮤즈인데 오랜만에 또 컴백작으로 감독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이 연상호 감독님에게도 특별한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함께하신 소감 좀 여쭤볼까요, 감독님? 일단은 저는 전지현 배우님과 첫 미팅을 할 때 그 어떤 카페에서 제가 처음 뵀었는데 네. 이렇게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왜 영화가 상영이 되지라는 그런 느낌. 영화의 한 장면 같았구나. 내가 눈으로 왜 갑자기 영화가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 영화 배우가 앉아 있었어요. 전지현이라는. 입장을 그것만으로 갑자기 이 공기가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고 전지현 배우님은 사실은 뭐 그동안 보였던 작품들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엽기적인 그녀라든가 뭐 그런 작품에 또 있고 암살 같은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로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는 사실은 흔치 않거든요. 사실은 흔치 않은데 저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되게 놀랬던 거는 어쨌든 이 군체라는 작품에서 그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의 연기들을 이제 압축해서 보여줬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시니컬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또 장난기도 있고 진지하기도 한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응축돼서 영화 한 편에 그동안 보였던 넓은 스펙트럼을 압축해서 보였다. 괜히 대배우가 아니다. 괜히 슈퍼스타가 아니다. 이유가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지금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현 씨와 연상호 감독님의 만남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지현 씨가 선택한 권세정 어떤 인물입니까? 권세정은 생명공학 교수이자 생존자 그룹의 이제 리더입니다. 강직하고 불의에 맞서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이제 극한 상황에서 생존자들을 모두 끝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그런 리드하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리더 권세정. 자, 우리 또 전지현 씨가 맡아서 더욱더 기대되는 스크린을 내달리는 전지현 씨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감염 사태를 일으킨 생물학자죠. 서영철 만나봅니다. 네, 구교환 씨 이번에도 역시 강렬합니다. 구교환 씨는 영화 반도 그리고 기생수더 그레이 또 연상호 감독님이 극본을 쓴 시리즈죠. 괴이를 포함해서 군체로 우리 또 연상호 감독님의 세계관의 네 번째 합류입니다. 예, 이 네 번째 합류를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서영철 어떤 매력을 가진 인물입니까? 반도라는 작품에서 서대위 역할 서상훈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었고 이번엔 또 서영철. 그래서 사실 이게 서영철 서씨 빌런 트릴러지의 그렇네요, 이제 진짜. 두 번째 작품인데 네. 세계관이 그렇게도 이어지네요. 그렇죠. 이번에 예, 제가 예. 잘 해내야지 이제 세 번째 작품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꼭 서씨 빌런 트릴로지를 완성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책임감 있게 임했고요. 또 질문이 뭐였죠? 또 농담치다가 지금 어떤 인물? 서영철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서- 서씨 빌런. 서영철은 서씨 빌런의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영철은 본명 자신의 어떤 논리가 있는데 아직 이것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웃풋에 대해서는 아직 자기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확신은 없지만 더듬더듬 계속 영화 안에서도 이 결과를 찾아가거든요. 거기 안에서 뭐 변수도 만나고
계속 근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뭐 아주 못된 짓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호기심 지옥 호기심 지옥? 네, 호기심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나는데 호기심 지옥 가득한 예, 인물입니다. 자꾸 뭔가 기사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네.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 잘 예. 돼야지 서시 3부작이 완성됩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호기심 지옥의 서씨 빌런. 예, 아주 좋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진짜 이 정도면 우리 연상호 감독님의 페르소나 구교환 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번에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좀 제 페르소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매 영화마다 페르소나가 바뀌는 느낌? 네. 근데 많으면 좋죠. 예. 이번에는 구교환을 페르소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구교환 배우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로운 배우잖아요. 자유로운 배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주 그 반도란 작업하기 전부터 익히 알고 있었는데 뭐 실제로도 구교환 배우랑 제가 좀 친하기도 해요. 친해서 좀 얘기를 좀 자주 나누는 편인데 제가 이제 구교환 배우한테 느끼는 거는 정말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예, 구교환 배우가 진짜 매니아, 영화 매니아예요. 사실은 영화 매니아뿐만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매니아.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진짜 만화면 만화, 드라마면 드라마, 옛날 예능이면 예능. 정말 모르는 게 없는데 문화예술 오타쿠 약간 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대중문화예술 조예가 오타쿠. 깊죠. 예.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영화를 정말 이해하고 영화를 장악하는 자의 연기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이번에 또 무시무시한 연기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뭐 지금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요. 생존자들이 고립되는 이 빌딩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보안팀 직원이죠. 최연석 스틸 만나봅니다. 자, 우리 지창욱 씨는 연상호 감독 세계관에 첫 발을 내디딘 배우인데요. 군체 속의 극한의 상황에서 지창욱 씨는 또 어떤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해요. 최연석 어떤 캐릭터입니까? 요리도 잘할 것 같은데. 예. 네. 미안합니다. 지창욱 씨. 예. 예. 여기 마침 또 흑과 백으로 앉아 계신데, 네. 네, 최연석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현희의 남동생이고요. 김신록 씨,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 빌딩의 보안 요원 직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반신 마비인 현희 누나와 데이트를 하다가 빌딩에서 네, 어떤 큰 사건을 마주하는 인물인데요. 네, 열심히 뛰어다니는 인물입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진짜. 그 사실 이 건물에 대해서, 빌딩에 대해서 정확히 구조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은 보안팀 직원이고 또 다리가 불편한 누나를 챙겨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뒀나요? 일단 누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이 누나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지창욱 배우가 연상호 감독님의 캐스팅 원픽 배우였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창욱 배우를 캐스팅하셨는지도 감독님께 여쭐게요. 일단은 지창욱 배우를 좀 보면서 느낀 거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되나? 굉장히 좀 제 자신이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 아니, 예. 저렇게 생긴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지창욱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뭘 하고 사는 건가라는 뭐 그런 좀 약간 반성 같은 걸 했고요. 예, 지창욱 배우랑 작업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여기 영화에 나오는 뭐 감정 연기면 감정 연기, 액션이면 액션 좀 못하는 게 없고 집요하다.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떤 장면을 하나 찍는데 지창욱 배우가 본인이 연기가 좀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테이크를 몇 번 갔는데 그날 집에 가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집에 간다는 마음에 좋아서 이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셨어요. 네.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연기 준비를 많이 못 해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진심이라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퇴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집에 갈 때가 다 누구나 다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문자를 보고 또 반성 저렇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액션 연기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 보통 액션하면 지쳐보기죠. 제가 그 액션 장면을 찍으면 사실은 이제 카메라와 같이 이제 그 액션을 더 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제 카메라와 여러 가지가 이제 동원이 되는데 지창욱 배우와 액션씬을 좀 찍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카메라를 안 움직여 볼까? 그냥 뻗쳐놔 볼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카메라를 이렇게 딱 뻗쳐놓고 그대로 그냥 지창욱 배우의 그 몸 놀림만으로 하는 굉장히 롱테이크 액션씬이 있는데 볼만합니다. 네. 그거 자체가 워낙 동적이라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또 지창욱 씨 액션 연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생명공학부 교수 특별조사팀의 공설이 스틸 만나봅니다. 네, 신현빈 씨는 괴이, 계시록, 얼굴에 이어서 군체로 또 아주 든든한 연상호 군단의 사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세계관의 군체 속에서 공설이라는 인물을 연기했어요.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설이는 생명공학 전공을 하고 있는 교수고요. 지금 저 테러가 벌어진 현장과 그 바깥쪽의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그 테러가 벌어진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테러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 이 감염의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신현민 씨는 사실 그 공설의 캐릭터에 앞서서 이 연니버스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을 선보여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간의 인물들과는 굉장히 다른 또 다른 세계관을 마주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일단 아까 교환 선배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계시록에서는 연희라는 역할을 했고 얼굴에서는 영희를 했는데 여기는 설이더라고요. 여기는 희네요. 희 트릴로지를 저는 이제 마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랑 저도 여러 작품을 해왔지만 오히려 저는 좀 어떤 현실적인 좀 기반이 있는 작품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품들 뭔가 크리처가 나타나고 굉장히 큰 상황 속에 놓이는 작품은 처음이었는데 그게 또 굉장히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뭔가 기존에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의 영화가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커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신현빈 씨의 전혀 다른 얼굴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요. 이 전국의 서씨 분들과 또 이름의 끝 글자가 희아들의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또 얻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IT 업체의 직원 현석의 누나죠. 최현희 스틸 만나봅니다. 김신록 씨는 또 연상호 감독님의 지옥 시리즈에서 이 서사의 중심 축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군체에서는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캐릭터로 스크린을 누빌 예정입니다. 캐릭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최현희라고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이 그룹 안에서 현석이의 누나, 그러니까 유일한 혈연 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명석한 두뇌, 또 명쾌한 판단력, 그리고 따뜻한 용기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럼 연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머리를 잘라서 이미지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진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연희 역을 위해서 연상호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점에 좀 집중해서 캐릭터 준비를 하셨나요? 감독님께서 이제 이 인물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선의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신뢰를 가진 인물이 현희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도 어떤 이기적인 면이나 뭐 생존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을 더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이 장애를 가진 이 인물이 어쩌면 문명의 힘 같은 걸 굉장히
믿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 사회의 선의에 대한 믿음을 갖는 인물일 수 있겠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 극 안에서 할 몫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뭐 어떻게 이 인물이 조금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신록 씨의 고민이 깊을수록 더욱더 풍성한 캐릭터가 탄생했을 것으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군체수 김신록 씨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군체 앙상블을 완성한 고수 씨가 완성한 한규성 스틸 만나봅니다. 네, 자, 고수 씨 연리버스에 첫 합류하셨죠? 군체 선택한 이유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판타지 소설을 한 편 읽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맡은 한규성이라는 인물은 우리 영화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어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변곡점에 서 있는 한규성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규성은 생명공학과 교수이자 연구원입니다. 근데 관계성으로 보자면 권세정의 전 남편이고 현재의 그 공설이와는 부부 관계입니다. 예. 그리고 곧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세정을 어느 곳으로 부릅니다.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 이 영화의 시작은 나다. 아까 구교환 씨도 약간 그런 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만약에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네. 부르지 않았다면, 네네, 말씀하시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에 서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사실 고수 씨가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필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좀비물, 좀비 장르의 작품은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나요, 고수 씨? 근데 기존의 어떤 그런 감염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와는 그 영화에서는 좀 뭔가 모르게 조금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 바보 같다고 해야 될까? 감염자들이. 근데 우리 책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감염자들이 좀 똑똑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존에 진화. 있는 그런 감염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근데 도대체 이런 설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 감독님한테 대한 그런 궁금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어떤 그런 감염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너무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고수 씨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욱더 흥미롭고 아마 고수 씨가 가졌던 그 궁금증은 관객들이 또 고스란히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6분의 캐릭터들을 만나봤는데 캐릭터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또 얼마나 놀라게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새로운 이 감염자들이 군체 속의 또 하나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상호 감독님, 기존의 좀비들과 다른 이 군체만의 감염자들의 특징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처음 감염됐을 때는 오히려 기존의 좀비 영화보다도 좀 더 쉽게 얘기해서 멍청해 보이는 또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죠. 네 발로 기어다닌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감염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들이 진화하는 속도와 또 그 진화하는 방식이 또 인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모습들이 굉장한 이제 공포를 자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알아채서 헤쳐나가야 되는 여기 계신 주인공분들의 대비 같은 것이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요소, 공포 요소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서스펜스가 강조된 설정 같은 것들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굉장한 액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마음 졸이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세계관의 확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들을 이제 구현할 때 아까 전현 감독님도 굉장히 놀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액션과 무빙 어떻게 디자인하고 연출하셨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서로 교류를 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컴퓨터 업데이트도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하고 뭐 핸드폰도 업데이트하고 요즘 뭐 그러잖아요. 알아서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떤 생물에게 그런 모습을 줄 때 그 어떻게 보면 그 포인트, 동작의 포인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제 무용수 분들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면서 그러면서도 인간과 굉장히 다른 동작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그 무용수 진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무용수들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염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무용수분들의 집단 지성으로 탄생한 신들 소중합니다. 자, 이게 사실 CG가 아닌 진짜 현장에서 촬영 현장이 되게 남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지현 씨, 워낙 전지현 씨가 또 액션을 잘하시지만 이런 또 좀비들과 감염자들과의 액션, 그것도 CG가 아닌 현장에서 진짜 날것의 이런 느낌은 또 되게 새로웠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것의 느낌이 사실 현장에서는 엄청 생생하게 더 와닿다 보니까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약간 계산된 느낌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날것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연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생생하게 연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와서 하긴 해요. 작용 반작용의 그 현장이었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생존자들의 리더 역할로서 이제 많은 생존자들을 끌고 이제 현장의 상황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제 제일 답답했던 순간들이 이제 현이와 이제 현석이었거든요. 이제 현실 상황이었으면 현이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버렸을 텐데 만약에 정답이요. 만약에 현실이라면 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다? 현이를 그 얘기인가요? 예. 딱 버렸었을 것 같은데 이제 캐릭터상 이제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현이를 좀 많이 답답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걸으라고 걷지 못하는 친구에게 그 그 지금 정도로 이제 다급함이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왔었던 것 그쵸. 같아요. 작품 속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제 현실에서 막 이렇게 막 감염자들의 좀비 때가 막 온다면 어떻게 할까? 현실이었으면 이랬을 텐데 현이의 캐릭터, 현이가 아니라 우리 전지현 씨 캐릭터상 이렇게 하는 어려웠었어요. 그쵸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해주. 진짜 현실과 이제 맞아요. 캐릭터상의 지금 많이 말씀이 부딪히는 또 부분. 어떻게 보면 지창욱 씨와는 또 되게 대척점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 게 지창욱 씨는 어떻게든지 누나와 함께 가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액션에 있어서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창욱 씨? 가족이기도 하고 사실 내가 지켜야 되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순간 누나가 사용하는 휠체어를 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지게를 메고 다니면서 업고 다니는데요.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누나가 생각보다 살을 엄청 많이 빼셔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지창욱 씨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제 저 친구도 이제 현실과 캐릭터 사이에 약간 부딪히는 점이 많지 않았나. 이게 작업이다 보니까 그쵸. 반복하고 계속 했던 것을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처음에는 와이어를 이용해서 하고 액션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실 와이어가 불편해지는 동작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와이어를 떼고 하기도 하고 뭔가 많은 무술팀, 액션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네,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요. 아마도 업고 있는 저도 힘들었겠지만 업혀 있는 현희도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진짜 동생과의 호흡 좀 여쭤볼까요, 김신록 씨? 일단 창욱 씨가 저 없느라고 실시간으로 눈이 쑥 들어가는 게 느껴져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도 어쨌든 업혀야 된다는 설정이 있어서 이제 체중 감량을 좀 했는데 업혀 보니까 더 감량해야 되겠다 해서 더 감량하고 그리고 창욱 씨 보자마자 이제 남매 연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뭐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들한테 쉽게 말을 놓지 못하는 사람인데 창욱 씨한테 보자마자 이제 내가 누나니까 말 놓을게요. 말 놓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말 놓고 친해지기 남매 케미를 좀 위해서, 네. 어떻게 만들어 볼까 뭐 이런 고민도 했고 그다음에 창욱 씨가 진짜 액션을 잘해요. 저를 업고 얼마나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위에 앉아만 있었다. 그래도 정말 창욱 씨 덕분에 되게 좋은 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주 만족합니다. 지창욱 배우님은 사실상 군체에서 탄지로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지창욱 씨가 정말 큰 일을 했어요. 예. 자, 우리 그 구교환 씨, 군체에서 사건의 발단이자 그리고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 다른 인물들과의 접점이 굉장히 많은 캐릭터잖아요. 예, 현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그 20년 전에 그 편의점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네.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네. 넌 20년 후에 전지현, 지창욱, 김신록, 신현빈 그리고 고수와 함께 영화를 찍을 것이다. 아, 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하니까 임상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상호였습니다. 미래의 손 연상호님이 20년 전에 김신록은 몰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그 전에 데뷔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지금 네. 제가 또 쓸데없는 죄송한데 말 했고 저기 다시 시작할게요. 구교환 씨, 지금까지 말을 아꼈던 이유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되게 재밌을 줄 알았어요. 이 말을 하면 와 되게 이거 너무 재밌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웃을까. 혼자 실룩실룩거리고 있었는데 저한테 미리 취소. 꼭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네. 그 자, 어떠셨나요 현장 분위기는? 맞아요. 제가 그 인물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냥 드는 생각은 이 인물들 그냥 제가 옴니버스 영화를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인물들의 서사가 너무 흥미롭고 그래서 이 군체는 시리즈물로 스피노프로 각자의 인물들로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자의 사연들과 연기는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나셨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정말 재미없었나요? 아니, 농담이고 그래서 계속 저는 옴니버스 영화 보듯이 계속 연기했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거를 또 확실히 얘기해야 또 다음 행사장에서 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아껴주시는 게 예, 구기환 씨. 자, 이 사실 피칠갑한 지창욱은 언제나 옳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이번에 또 지창욱 씨 액션도 너무나 기대되는데 사실 신현빈 씨는 일단 그 촬영 장소 자체가 달랐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건물 안에서 고군분투할 때 또 다른 고군분투를 했을 것 같아요. 호흡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바깥쪽에 이제 상황에 있고 다행히 저는 뭐 불안하지만 안전할 수는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제로 촬영한 분량들을 모니터로 정말 보면서 실제 연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얼마나 또 실제 이 배우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많이 촬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제 캐릭터가 바깥에서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의 무력감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 또 반대로는 저한테 또 제가 약간 최초의 관객이 돼서 이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저도 아쉬운 면도 있지만 또 그렇게 밖에서 뭔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그쪽의 또 호흡도 하나의 또 기대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고수 씨는 연상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이 배우분들과 또 처음 호흡을 맞췄잖아요. 어떠셨어요? 아, 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은데 제가 스포일러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처음 준비할 때부터 창욱 씨, 뭐 실록 씨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예. 뭐 딱히 정확하게 많이 못 말씀- 믿어오셨나요? 그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들 극장에서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잘 마치 마치 말씀을 감독님이요. 들으니까 네. 그 우리 연상호 감독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지금. 고수 씨. 그리고 감독님은 뭐 제가 워낙 감독님 영화를 재밌게 보는 팬으로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전지현 씨 이번에 함께했던 배우분들 거의 다 처음 호흡을 맞추는 배우분들이 많잖아요. 아까도 잠깐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캐릭터에 있어서 기존의 작품이었으면 뭐 어떤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 클리셰가 아닌 뭐 본인 캐릭터가 또 새로운 캐릭터기도 하고 우리 배우분들과 그 안에서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눴을 텐데 호흡은 어떠셨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연상호 감독님이라는 이제 든든한 지붕 아래 이제 저희들이 마음껏 연기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다 처음 뵙고 저도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좀 궁금한 점들이 많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배우들하고 호흡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김신록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동갑이기도 한데 사실 현장에서 여배우가 이제 동갑인 친구들을 만나기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나이 선상에 있는 여배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떻게 살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여배우로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일단 구교환 씨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굉장히 색이 진하고 그리고 개성이 강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좀 그런 성격이 있는 배우지 않을까, 좀 강한 면이 있고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좀 귀여운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귀여운 동생 같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연기할 때는 또 너무 무섭게 무시무시하죠. 돌변하면서 이제 많이 현장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창욱 씨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조각같이 생기셨잖아요. 근데 성격도 너무 질리지 않는 성격이세요. 성격이 참 좋죠. 네, 성격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옆에 계속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다행히 너무 행운이라고 해야 되는지 다음 작품도 제가 지금 같이 촬영하고 맞아요. 있어서 또 캐스팅 소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좋은 호흡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김신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볼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제가 모니터를 통해서 본 현빈 씨 같은 경우는 감독님의 의도에 맞춰서 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감독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렇게 받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록 배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진짜 군체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만나보고 싶었던 배우이기도 했는데 너무 배울 점도 많았고 제가 너무 반성하는 이제 시간을 주는 배우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수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다음 작품에서 더 많이 알고 싶은 배우더라고요. 너무 이제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군체 안에서는 좀 짧았어서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배우로 좀 있습니다. 다음에 또 두 분 좋은 호흡이 있기를 또 응원해 네, 보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처음 만나는 배우분들과 좋은 추억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인가요 지금? 오른쪽 뒤쪽인가요?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스트 박은영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장르랑 그 장르적 재미랑 이제 작가적 메시지를 정말 잘 조화롭게 잘 풀어오셨다는 생각 드는데 이번 군체라는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전지현 씨 캐스팅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때 이제 전지현 씨를 캐스팅 염두에 두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작을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은 전지현 배우님은 사실 감히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생각을 못하고 못했는데 어디서 슬쩍 어디서 뭐 얘기가 좀 들려왔어요. 좀 전지현 배우님이 연상호 감독을 좀 관심 있어 한다라는 그런 첩보를 제가 듣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조금 좀 시도를 조금 해봤습니다. 시도를 해봤고요. 예, 그리고 좀비물은 저는 뭐 조지 로메로 감독이 만든 좀비물의 시작으로 좀비물은 사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 공포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장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체라는 작업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어떤 잠재적 공포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먼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어떤 잠재적 공포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잠재적 공포는 초고속으로 정보가 교류되는 사회이다 보니 사실은 그 교류됨으로써 형성되는 그 의식 같은 것 자체가 생명체가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인간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무력해질 때 느껴지는 공포 같은 것들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포를 어떠한 형식의 장르물로 녹여내 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좀비물과 결합이 됐을 때 굉장히 또 좀비물이 역사를 봤을 때 그 당대의 어떤 잠재적 공포를 표현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역시 오른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강효진 기자인데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 나온 감독님 좀비 세계관이랑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제 서데이비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별도의 세계관이 꾸려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 보이는데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일단은 전에 만들었던 좀비 영화와는 뭐 연결성은 없습니다. 예, 완전히 새로운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쨌든 제가 부산행을 만든 게 10년 전이니까 10년 전에 부산행도 그 당대의 어떤 잠재적 공포 같은 걸 담으려 노력을 했다면은 10년이 지난 지금 느끼는 공포가 바로 이제 군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수위는 사실은 뭐 부산행 같은 경우도 15세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 초등학생들이 많이 봤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제 친구 부산행 개봉할 때 제 친구가 전화가 와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네. 우리 아들이 지금 5학년인데 얘 지금 부산행 안 본다면 학교에서 따당한데 이거 보러 가도 되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이 군체는 제가 이제 저희 딸한테 한번 테스트로 한번 지금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부모 동반하에 네네네 예. 그렇죠.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옆에 봤는데 뭐 재밌어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봐도 그럼요. 예. 네. 하지만 이제 나이 제한이 있고 또 거기에 또 부모 동반 그렇죠. 나이가 또 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네.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그 좀비물이라 하면은 이제 좀비 대 사람, 또 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 대 사람 이런 구조가 좀 있긴 한데 이 어떻게 보면 좀 교과서적일 수 있는 이런 구조하고 비교했을 때 이 군체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좀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할 때마다 저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여러 각도로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군체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인간다움에 대한 거는 개별성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고속 정보 교류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의 집단 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단 의식을 흉내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굉장히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어떤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번 영화에서는 개별성에서 찾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집단적 의식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개별성,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간이 인간답게 만드는, 스스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중요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화를 좀 그려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왼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뮤즈 이미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지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연상호 감독님의 이제 찐팬이라고 또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 좀 그런 팬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하고, 같이 작업해 보시니까 또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1년 만에 스크린 복귀하시는 건데, 이제 물론 지금 왕산암 때문에 이제 영화 극장가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암살이 또 워낙 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복귀가 부담은 되진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팬심이었는지 네. 일단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저는 연상호 감독님들의 작품을 이제 종합해 보면 그 감독님만의 그 특유의 불편함, 그리고 좀 약간 감독님만의 그런 어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의 모든 작품들을 보면서 진짜 감독님하고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촬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도 많은 이제 기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이제 좋은 호흡으로 감독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점도 사실 너무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작업을 해보면서 감독님에 대한 저의 느낌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감독님의 작품 속에서 이제 감독님의 이제 성격이 어떨까 굉장히 사실 궁금했었어요. 궁금하죠. 예. 그런데 그런 어두운 면과 약간 그 특유 인간의 그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함들을 이야기하시기에는 너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신 둘째 아드님, 밝고 긍정적인. 예. 네, 그래서 다른 분이 연출해 줬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랑이 풍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작업하면서도 저도 많이 사실 작업하기 전에 많이 긴장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밝으신 분이셨어가지고 현장에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이제 촬영을 했었고요. 저 연상호 감독님이 진짜 한 번 빠지면 출구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죠. 예. 저희 엄마가 좀 많이 오냐오냐 하면서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극장 환경이 아무래도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11년 만에 이제 스크린 복귀라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질문 네. 주셨어요. 사실 저도 부담이 되나 부담이 안 되나 좀 저도 많이 좀 헷갈렸던 점이, 요즘에는 이제 영화와 드라마의 그 경계선이 사실 예전만큼 그렇게 확실한 선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촬영 현장도 사실은 그렇게 달라진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듯이 촬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모니터링 할 때도 이제 스크린에서 하게 되고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긴장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사남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둬줬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네. 자, 또 아마 지금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관객들에게는 이 그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 그리고 이 배우분들의 작품을 워낙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아주 굿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군체를 기다리시는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감독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전지현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군체가 이제 더 좋은 영화 환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이 되길 바라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교환 씨. 예, 아까 그 서대희 이야기권에서 혼란을 드린 것 같은데 서사원 대위와 서영철은 다른 인물입니다. 성만 좀비 서씨를 사용하고 있고 좀비 서씨. 그걸 또 생각해낸 거예요? 알았어요. 이번에 근데 예. 누군가는 웃으셨어요. 네. 많이 웃으셨어요 지금 기자님들이. 그 예. 촬영하면서 계속 그 동료들과 재밌게 촬영했고 네.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재밌어 하시니까. 예. 네. 그리고 오늘도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영화의 완성은 관객들이 만들어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보시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완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제가 뻥 아닙니다. 진짜.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예, 또 기대해 구교환 주셔서 씨가 좋습니다. 나오는데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창욱 씨.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군체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빈 씨. 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오락가락하는 봄 날씨 끝에 아마 따뜻한 봄에 찾아뵐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록 씨.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군체 5월에 개봉하는데요. 저도 이제 시사본을 봤는데 너무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제발 제 취향이 여러분들에게도 통하기를. 정말 재밌는 작품이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 씨.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올해 뭐 군체 말고도 여러 작품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군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상호 감독님.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영화 극장 죄송합니다. 네. 극장 영화에 약간 이제 조금 큰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죠. 이제 그런 느낌의 영화에 되게 그런 영화들이 주는 흥분들이 있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또 기대를 해주시고 또 그 기대에 부응을 한다면은 또 그것이 또 일종의 어떤 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되게 좋은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군체라는 작품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작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개봉까지 더더욱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개봉 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작품 군체는 5월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이 재미있게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안에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또 큰 여운이 남는 작품이죠.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군체 제작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